이제 수리 능력의 이제 실전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이제 320페이지입니다. 자, 320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죠. 39번, 40번 표가 나와 있고 뒤에 이제 문제 2개 있는 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은 13세 이상 인구의 근로 여건 만족도에 관한 자료이다.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쭉 표가 나옵니다. 만족도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단위가 나왔습니다. 퍼센트. 바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쓰여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지금 그러니까 2009년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퍼센트로 다 나오고 있죠. 바로 이건 상대 수치라는 겁니다. 상대 수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제가 이제 그 39번하고 40번이 다 그 유형 문제인데 간단하게 좀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상대 수치라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990년에 이 문제랑 비슷하게 자, 만족의 인구가 자, 30%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 사람 중에 30%가 만족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에 자, 만족이 28%예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30%하고 요 28%만 보면 요 숫자가 더 크지만 우리가 이렇게 1990년과 2010년에 총 인구수를 모르죠. 이렇게 이걸 절대 수치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총 인구수를 모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비교할 수 없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서울시 인구 10%하고 자, 부산시 인구 22%는 누가 크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험으로 보러 가면서 서울시 인구, 부산시 인구까지 외우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대 수치가 나왔을 때, 자, 이런 형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비교할 수 있죠. 자, 서울시 인구 10%와 서울시 인구 20%는 서울시 인구를 모르더라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비율로 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절대 수치, 즉 총 인원수 같은 게 나왔는지 보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지금 보시면 여기 전국 13세 이상의 인구 쭉 나오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여기는 연도별 인구, 여기는 요 구간별로, 여기도 이제 구간별로 인구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항목 간의 비교는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항목 내에서만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 상태에서,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읽어보면 전국 13세 이상 인구의 근로 여건 만족도는 보통 수준의 응답자가 매년 가장 많다. 자, 요거는 이제 비교 가능한 건데 약간 함정을 판 거죠. 이 조사 단위가 2009년, 11년, 13, 15, 17 이런 식으로 경년, 즉 2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했는데 매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를 보시면 전국 13세 이상 인구 중 근로 여건 만족도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문제에서 그러니까 연도별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09년, 11년, 13년, 15년, 17년에 인구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뭐 누가 크냐를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응답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 처리를 해드리면 2번하고 3번, 그다음에 5번이 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선택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3번을 보시면, 아니 4번이죠. 자, 4번을 보시면 초졸 이하인 전국 13세 이상 인구의 경우 2017년에는 근로 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보다 약간 불만족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항목이에요. 자, 초졸 중에서 뭐냐면 약간 불만족은 20.99, 그 다음에 보통이죠. 자, 약간 불만족이네요. 약간 만족하고 약간 불만족이니까 요거죠. 20.9하고 11.6인데 이거는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아, 상대 수치가 나왔구나. 자, 그렇다면 절대 수치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0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인데, 자,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 선택지를 보시면 기억 보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017년
전국 13세 이상 인구 중 근로 여건에 대해 약간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5년에 비해 3.6%포인트 감소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 자체에서 비교를 한 거예요. 2017년에 지금 누구냐면 2017년에 약간 불만족이니까 여기 있죠. 자, 15.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015년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만 구하는 거니까 지금 약 3.6% 감소한 게 맞으니까 기억은 참이 됐죠. 자, 요거는 이제 비율 자체를 비교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2017년 소득이 3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 여건에 대하여 약간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약간 만족이라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간 두 개가 나온 거예요. 300, 400하고 400, 500인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불만족은 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약간 만족은 여기에 있으니까 자, 물론 숫자가 쉬우니까 더해도 되는데 개별 항목으로 비교해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이 둘을 숫자가 쉬우니까 더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인원하고 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도 얘가 더 많고 여기도 얘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이 둘의 각각의 인원은 몰라도 전체 합은 당연히 얘가 더 커서 니은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조심하십시오. 이 100만 원 미만, 100에서 200, 200에서 300 각각의 인구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별 항목별로 더 커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합도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39하고 40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쉬운 문제니까 꼭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리을을 보시면, 자, 디귿 리을을 보시면 이게 두 개가 아까 말씀드린, 자, 위에랑 이제 같은 풀이죠. 자, 디귿을 한번 보면 근로 여건에 대해 약간 불만족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수는 소득 수준이 600만 원, 즉 600만 원 이상인 구간하고 자, 100만 원 미만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찾는 수고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가 복잡한데 올라가서 몇 퍼센트 이거 찾다 보면 오히려 당연히 이 수치들은 좀 커 보이게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공부가 돼 있어서 디귿을 읽자마자 600만 원하고 100만 원은 비교할 수 없는데? 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을도 대졸 이상 근로 여건에 약간 만족하는 사람이 약간 불만족하는 중졸, 즉 대졸하고 뭘 비교하고 있어요? 중졸을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 간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졸이고 여기는 중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 간에 비교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찾지도 않고 어떻게 해준다? 찾지도 않고 비교할 수 없는데 뭐가 많다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39하고 40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대 수치, 절대 수치를 이제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풀어드린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수치들이 절대 수치인지 상대 수치인지 꼭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 322페이지죠. 41에서 43번, 즉 3개나 걸쳐 있는 문제니까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41번을 보시면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옳지 않은이니까 일단은 4개 중에, 5개 중에 4개는 옳은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자, 결핵 환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자, 이런 선택지들은 맞을 거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보시면 결핵 환자가 여기나 표 1이나 표 2나 총합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쭉 비교해 보시면 이제 매년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성 결핵 환자는 2011년에 가장 많았다. 자, 이런 것들도 자, 이렇게 옳지 않은 거 고를 때는 맞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3번을 보시면 2016년 남성 결핵 환자의 전년 대비 변화율보다 여성 결핵 환자의 변화율이 더 작다. 드디어 이제 비교가 나왔죠. 자, 분수 비교가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항목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2016년이잖아요. 자, 여기네요. 남성. 그러니까 요 두 개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는 빠르게 보는 거죠. 딱 봤을 때 잘 안 보인다 싶으면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건 어차피 비율 차이가 특별하지 않는 한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 많이 줍니다. 실제 구해보시면 여기가 자, 마이너스 4.4고 이게 마이너스 3.4이기 때문에 자, 뺄셈을 해서 이 차이를 보면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아주 눈에 띄게 여러분들이 못 찾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건 건너뛰었다 생각을 하시고 자, 4번을 보시면
2016년 도말 양성이 아닌 폐결핵 환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 요런 표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뭐냐면 요건 이 폐결핵이라고 폐외 결핵을 합쳐서 전체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이 도말 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폐결핵 안에 작은 소분류예요. 그러니까 합은 얘네 둘이 더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계산해 보셔도 3100하고 9457을 더하면 39557이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표들도 제법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가 아니라 꺾어서 2개,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꼴 나오면 아, 폐결핵 안에 도말 양성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도말 양성이 아닌 폐결핵 환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는 건 요거 아닌, 여기서 이걸 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자, 봅시다. 2016년에 도말 양성이 요만큼이에요. 자, 이렇게 변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실 때 이제,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요 숫자를 빼서 원래는 구해야죠. 도말 양성이 아닌 폐결핵이니까, 자, 해설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25,550에서 9,309를 빼고, 그 다음에 24,696에서 8,811을 빼서 비교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서 보시면 309하고 812니까 대략 500 내외가 줄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500보다 더 줄었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숫자들을 보시면 거의 500보다 큰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줄었지만 위에도 줄었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2016년 도말 양성이 아닌 폐결핵 환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까지 자, 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3번은 스킵을 했고 지금 5번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5번을 보시면 2016년 남성인 폐결핵 환자는 최소 11,670이다. 바로 이게 이제 범위의 문제, 즉 교집합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저렇게 최소 또는 적어도, 보통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그 다음에 여기 뭐 11,670명 이상이다. 자,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명이다, 또는 몇 명 이상이다, 또는 적어도 몇 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교집합의 최소값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2016년 남성인 폐결핵 환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폐결핵 환자가 몇 명이냐면 현재 24,696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성하고 지금 토탈, 즉 남성과 여성의 토탈이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사실 남자하고 여자가 자, 폐결핵인지 폐외 결핵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하실 때 이제 이게 항목이 적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쉬울 텐데, 뭐냐면 이 여자, 모든 여자가 다 폐결핵이라고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4,696에서 여자가 얼마냐면 13,027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빼주시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자, 이건 좀 제가 적어온 걸 쓸게요. 자, 11,669입니다. 자, 물론 끝자리가 이제 9기 때문에 저기 0이 되는 건 틀리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11,669인데 여기는 11,670이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지금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만약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이 모든 여자가 폐결핵이라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모든 폐결핵 환자 중에 여자가 다 폐결핵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뺐더니 11,669니까 자, 최소 11,67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가 모두 폐결핵이면 남자는 몇 명밖에 안 되니까 11,669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제 좀 빨리 푸는 법인데, 실제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되는 게, 좀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남자. 자, 남자라는 요 숫자를 A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폐결핵이라는 B를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의 숫자 더하기 폐결핵. 즉 얘네 둘이 지금 교집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원래는. 자, 얘네 둘의 교집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30,892, 즉 전체를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숫자를 구해서 원래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요 숫자를 구해서 원래 푸는 건데, 자, 요렇게 이제 여집합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집합으로 비교하면 쉬워요. 근데 실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온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 항목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뭐
뭐 기타 등등 운동 종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구가 30명, 그다음에 야구, 축구죠. 자, 축구가 70명이에요. 숫자 크게 합시다. 50명, 70명. 근데 전체 인원이 학급의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럼 여기도 인원이 뭐 30명, 40명 쭉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구하고 축구를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50명 더하기 70명에서 100명을 빼면 2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항목이 많아졌을 땐 우리가 원하는 항목 A하고 B가 얼마큼 겹칠 수 있느냐, 즉 교집합의 최소값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풀어드리는 방법과 이런 방법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이 또 분수 비교로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이제 틀린 걸 알 수 있겠죠. 아니, 옳은 거를.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전처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처리를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42번을 보겠습니다. 자, 42번을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위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되어 있죠.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억을 보시면 2013년 남자 폐결핵 환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자, 이런 게 이제 함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 41번 문제를 풀면서 알았겠지만 정확하게 폐결핵하고 폐결핵으로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배분할 수는 없어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것과 실제 수를 구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옳지 않다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 보시면 2013년 폐결핵 환자가 전체 결핵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그럼 이제 2013년을 보셔야겠죠? 2013년을 보시면 여기 36,089예요. 그게 28,720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하시는 건 요거죠? 요 둘의 분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고 실제 하시는 건 그대로 분수 비교를 써보시면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킵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디귿을 보시면 전년 대비 2015년 폐결핵 환자의 감소율은 폐결핵 환자의 감소율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겠죠. 지금 보시면 2015년이 이제 기준인데, 자, 2015년이 기준인데, 자, 보시면 얘하고 누굴 비교하는 거냐면, 지금, 폐결핵 환자는 폐결핵 환자죠. 요 두 개.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얘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분수 비교로 가야 돼요. 똑같습니다. 구조는 분수 비교로 가야 되는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숫자 차이가 좀 커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6963에서 663이니까 대략 이제 330, 자, 마이너스 332가 줄었죠. 마이너스 332가 줄었는데, 자, 위에는 이제 얼마가 줄었냐면, 제가 좀 써볼게요. 2356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비교를 해보시면, 자, 얘는 6963에 33이니까, 자, 요 696을 생각하시면 절반 이하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27906은 2356하고 279하고 2356이니까, 쟤는 절반을 훨씬 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폐결핵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틀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요 관계는 이제 워낙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긴 할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거 비교하는 거 요게 쓰라는 거예요. 36 여기 이제 반올림해서 1, 361분의 287을 쓰시면 되고, 자, 이쪽은 이제 395분의 얼마 쓰시면 되냐면 312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자, 빼시게 되면 34가 되고, 자, 34가 되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자, 빼게 되면 23에다가 여기 13에다가 11이니까 24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누가 큰지 비교하는 건데, 자, 여기는 차이가 어쨌든 34, 24니까 10인데, 자, 여기는 361, 287이니까 10보다 더 작은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기 관계가 바로 비교가 될 거예요.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더 크다라고 분수 비교도 한번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 분수 비교법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시험장에서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걸 안 쓰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쓰는 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하고, 리을은 이제 원래 이제 확인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년 대비 전체 결핵환자의 변화율이 가장 큰 시기는 2013년이다.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전체를 비교하는 건 일단 하나하나 구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를 쭉 숫자만 나열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이제 위에서 뭐냐면 전체 결핵 환자니까 요걸 쓰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숫자들을 보시면 39557에서 39545죠. 우리 기준은 지금 얼마냐면 2013년이 가장 많이 줄었냐예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숫자를 좀 보고 쓸게요. 자, 요게 마이너스 12가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줄었냐면 마이너스 3456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얼마냐면 마이너스 122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688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면 1289예요. 중계.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먼저 얘를 구하는 거죠. 기준점이니까 요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마이너스 345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3954가 10%인데 얘는 마이너스 3456이기 때문에 일단 10%보다는 작습니다. 실제로 퍼센트를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8.7%인가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머릿속에 이제 그러면 얘보다 더 큰 애가 있으려면 10%에 근접하는 애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빼지 않더라도 10%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리을이 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전체에서 뭐가 제일 크다. 이거는 걔를 먼저 딱 구하신 다음에 그거를 비교 가능한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제가 10%를 잡은 거예요. 그럼 10%에 근접한 애가 누군지 그걸 찾아가지고 걔를 빠르게 스캔을 해주시면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선택지들을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선택지를 읽자마자 이거의 풀이 방법이 좀 생각이 날 정도로 공부를 좀 반복해서 하시면 훨씬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2까지 풀어봤고 이제 43번 유형.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제 그 도표 작성 문제죠? 자, 도표 작성 문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수리 능력 실전 문제 편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4번이 뭐예요? 뺄셈이죠. 덧셈 뺄셈. 즉 추이 증감분. 그럼 제가 건너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건너뛰어 주시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봐야 될 건 3번하고 5번이에요. 자, 3번하고 5번인데 여기는 이제 오타가 좀 났습니다. 마이너스 7.7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수정해 주시고, 자, 요거 이제 적당히 비교해 보면 이제 3번에서는 이상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5번으로 가서,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문제는 절대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딱 봐도 틀린 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폐외 결핵 환자의 전년 대비 증감률에서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에 폐외 결핵 환자는 지금 보시면 감소를 했습니다. 9,457에서 8,470으로 감소를 했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 3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로 5번이 틀린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틀린 거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수리 능력의 이제 유형 분석 강의부터 해서 실전 문제도 쭉 풀어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포인트를 잘 잡아서 반복 학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강의에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